진보의 역사, 끊임없는 투쟁과 자유의 의미. 18세기 계몽사상가들 중에는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박해받은 비운의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몽테스키에는 프랑스 사회를 풍자한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익명으로 국외에서 출판해야 했고, 볼테르는 왕정을 비판하는 풍자시를 써서 바스티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루소는 에밀이 문제되어 체포령이 내려지자 프로이센, 영국 등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단자라는 이유로 평생을 박해받고 가난하게 살았으며, 홍길동전 의 작가로 유명한 허균은 조선시대의 진보적 사상을 펼치려다가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역사가 보상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역사에 남았고 보수주의자들은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진보는 장래를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보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보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의 모순을 변화와 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사고방식입니다. 표준적인 의미로서의 진보주의는 이념적 의미에서 현재 사회체제를 개혁 또는 변혁하는 데 중점을 두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흔히 진보주의의 사상적 선구자들은 당대의 기성 권위나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합니다. 기성 세력은 이들을 탄압하고 권력과 부로 자신들의 체제를 옹호하고 지위를 고수하려 합니다. 일반인들은 천재의 이론이나 학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거나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박해의 주동자나 참여자 또는 동조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나은 경우에도 그들은 흔히 방관자에 그칩니다. 역사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은 종교적 박해, 정치적 탄압, 사회적 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억압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외쳤고 그들의 희생은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회의론자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 도덕적 진보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 견지에서 보면 고대인과 근대인은 차이가 없으며 근대인이 고대인보다 더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시, 수사, 예술에서 두 시대의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21세기에도 인간은 2500년 전과 전혀 다름없이 다른 인간에게 잔인하다는 사실입니다.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이라크 점령,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등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잔인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의 도덕성은 진보하지 않으며 인간이 제도와 자연에 대한 지배력은 향상시켰지만 인간의 마음과 영혼은 향상되지 않았고 인간은 여전히 그때와 같은 야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인간은 다른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모든 진보는 인간의 제도나 사회에 대한 법과 관습의 진보에 불과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무슨 일에서든 진보를 이루려면 관습의 타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습은 진보의 가장 큰 적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관습은 어디서나 인류 진보의 현실적인 장애이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자유의 정신 또는 진보의 정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관습보다 더 나은 것을 지향하는 태도와 항상 대립한다. 고 말했습니다. 진보의 원칙은 관습의 지배와 대립한다. 이 두 원칙, 즉 관습과 진보의 싸움이 인류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이다.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수적입니다. 자유는 새로운 사상을 탐구하고 다른 의견을 표현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경쟁하고 교류하면서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보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진보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행로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미개 상태였던 300만 년과 손수 재배한 과실에 의존했던 1만 년, 그리고 갑자기 급격한 번영을 이룬 100년 내지 150년은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가 진보라고 일컫는 과정이 포함된 진보의 시간이다. 그렇다면 진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진보적 논객으로 유명한 진중권은 그의 책 빨간 바이러스에서 진보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역사, 계몽, 진보는 벌써 낡은 어휘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수식하는 새로운 어휘는 발견되지 않았다. 역사주의를 불신하는 시대의 역사를 논하고 계몽이 민망해진 시대의 계몽을 말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간의 흐름 이상을 의미하는 시대에 진보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있을까? 그의 말대로 진보적 사고라는 게 어느 정도 낡은 게 되어버렸고 서구에서는 유행도 지난 것인데 여전히 논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하여튼 진보를 논한다는 게 조금 민망하기는 하다. 그렇지만 서구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니 계몽적 글쓰기로 진보를 논해보기로 하자. 우리는 모두 의식하는 존재다. 그래서 의식의 출발점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논제다. 과연 국가여야 하는가? 아니면 존재 그 자체여야 하는가? 과거 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사상적 평형을 가르치기보다는 국민교육헌장으로 대표되는 철저한 국가 중심 교육이었다. 반세기 동안 체계적인 국가주의 교육에 의한 국가중심 의식 형성과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를 틀어진 집권 보수 세력의 끊임없는 세뇌, 그로 인해 자기 존재가 실종되어 버리는, 결국에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의식화가 일어났다.
흔히 운동권 인사들이 말하는 의식화와는 정반대 방향의 의식화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국민교육헌장 위 선언대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존재인가? 아니면 우리는 천부인권을 갖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가? 한국에 노동자가 1400만 명 있다지만 아무리 외쳐봐야 노동자 의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극소수인 것도, 400만 농민과 400만 도시 빈민이 있지만 자신들의 계급적 정체성을 갖게 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정치의 계절이 오면 지역감정 인하삭스리 현상처럼 한쪽으로 쏠리는 과잉동조의 사회현상까지 횡행하는 것도, 교육받은 사람들이 사상적 평형은 고사하고 지역적으로 갈려 모두가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여튼 이 땅에 태어나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국가의 대소사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자기 이익과 결부시켜 생각해보기보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절대 다수를 점하는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으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대부분 자기 희생을 요하는 일이다. 서양 사회에서 진보주의자라는 의미는 사상과 지식을 독점관리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인간에 대한 모멸적 시도에 맞서 박해와 시련 앞에서도 소신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운명을 이겨낸 사람들과 통한다. 사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시민은 개인의 행복과 사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것이다. 성차별 철폐는 진보주의의 산물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열등했다. 여성과학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기회는 물론이고 남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가능했던 교육과정마저 거의 박탈된 상태였다. 서양에서 여성에게 교육과 직업의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은 1800년대 중반의 일이었다. 즉 참정권을 얻기 위해 여성들이 과격한 투쟁을 벌이고 난 이후였다. 진보주의와 페미니스트 운동의 물결 속에서 1800년대와 1900년대의 여성과학자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개척자로 등장했다. 존 로크는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생각은 단지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의심받고 많은 반대에 직면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은 자아를 찾는 것과 같다. 남들을 비난하기 좋아하고 마치 평론가라도 된 양매사를 씹기 좋아하고 댓글이 허용되는 경우이면 어김없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대개 자신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라가 잘 되려면 사업가는 사업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종업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 된다. 노동자와 농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식당 주인과 택시기사가 자신의 본분을 다할 때 비로소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를 들여다보면 거꾸로 돌아간다. 이처럼 진보의 길은 쉽지 않다. 실제로 인간은 매우 보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쉬운 길이라면 누구나 갔을 것이고 진보라는 말 자체에 특별한 의미도 부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진보는 소수만이 걷는 길이고 그래서 더욱 탐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곳에서는 아무도 중요한 생각을 하지 못한다.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에 직면하는 것은 정지한 채로 삶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일 뿐이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다 나은 새로운 방식을 찾고 과감하게 시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사회를 보다 완벽하고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주어진 틀과 규칙에만 얽매어 살아가는 자들은 사회를 진보시킬 수 없다. 사회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지시켜 나갈 뿐이다. 그런 면에서 조선시대의 이다나, 허균과 근대 유럽의 이다나, 스피노자는 우리가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온몸으로 자신을 던진 사람들이다. 진보와 보수는 태생부터 시각이 다르다. 진보파와 보수파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본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이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이 최신 연구로 밝혀졌다고 사이언스닷컴이 보도했다. 미국 링컨 소재 네브래스카 주립대 연구진은 진보파와 보수파가 다른 사람의 시선 방향 변화, 즉 시선 신호에 반응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의, 인식, 정신물리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진보파는 다른 사람의 시선 방향을 계속 따라가는 강한 신호 반응을 보인 반면 보수파는 그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보수파가 개인의 자주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으며 따라서 시각적인 신호에 반응을 덜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우리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시선 신호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보수파가 이런 신호에 완전히 무반응일 것으로 예상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파가 다른 사람의 시선 신호를 계속 따라가는 것은 이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는 진보파와 보수파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또 하나의 증거 라면서 사람들이 어째서 그토록 다른 정치적 관점을 갖는지, 이런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정치 분쟁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실험에서 72명의 피실험자들은 흰 컴퓨터 화면 중앙에 나타나는 작은 검은 십자 기호에 시선을 고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기호가 사라지고 눈동자가 빠진 눈테두리만 있는 사람의 얼굴 그림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왼쪽이나 오른쪽을 보는 눈동자가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얼굴 그림 왼쪽이나 오른쪽에 작고 둥근 관역이 나타났다. 피실험자들에게 관역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고를 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관역에 주의를 기울일 이유는 없었지만 연구진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본질상 무의미한 신호라도 무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실험자들은 관역을 보자마자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눌러 시선 신호에 대한 민감성이 어느 정도인지 연구진에게 알려주었는데
극히 순간적인 이런 반응은 수백 차례나 반복됐다. 실험이 끝난 뒤 피실험자들은 여러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조사받아 이념적으로 분류됐다. 이 연구는 생물학적 요인이 진보 보수 진영 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UNL 연구진은 앞서 위협적인 이미지에 강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당위예산과 사형제도, 애국심,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정치적 성향의 생리학 연구도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 연구는 같은 대상이라도 어떤 이념적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정치적 과제를 수행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진보적인 사람보다 더 행복하며 그 이유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라이브사이언스.com은 결혼 여부나 소득 수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파 성향의 사람들은 좌파 성향의 사람들보다 삶과 생활 수준에 더 큰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또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합리화 수준에서 진보적인 사람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합리화 수준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기회를 갖는 것이 실제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든가 평등 문제에 대해 덜 걱정한다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등의 제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두고 측정됐다. 뉴욕 대학의 자임 나이퍼와 존 조스트 교수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흔히 경제적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데 있어 능력주의를 꼽고 있다면서 열심히 일하고 뛰어난 성취를 얻음으로써 경제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이들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에 따른 신분 차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고 마음 상하게 된다고 나이퍼와 조스트 교수는 덧붙였다. 나이퍼와 조스트는 심리과학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서 불평등 문제는 보수적인 사람들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더 큰 심리적 타격을 가한다면서 이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불평등을 받아들일 이념적 합리화 수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공화당원의 47%가 행복하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원의 경우 그 같은 응답이 28%에 그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번 연구는 미과학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